43번째 택천 쾌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쾌는 괴 이름이면서 터놓다, 나누다, 가르다, 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쾌자와 같은 글자인데요. 활씨를 당기기 위해서 손가락에 깍지를 낀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낸다 라는 의미에서 터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막힌 것이 터지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가르다, 나누다가 되고요. 또한 그 결과 어떤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과감한 결단, 택천쾌라고 했습니다. 풍래입괴 다음에 택천쾌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기 불이 필결 고 수지이 쾌 쾌자 결야 더해주고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터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쾌괴로서 했다. 쾌라는 것은 터짐이다. 풍래익괴가 보태고 더해주는 것이라면 택천쾌괴는 더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결국 터져나가는 때입니다. 여기서 쾌는 터진다 라는 의미의 결이 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제거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하기를 끝까지 하게 되면 터져나간 다음에 그치게 되니 이 때문에 풍래입괴 다음에 택천쾌괴가 온 것입니다. 상고시대에는 노끈을 묶어서 글자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후세에 성인이 그것을 글과 표식으로 바꾸어서 백관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글과 문서를 보고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글을 남겨서 식별하게 했고 일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니 밝게 결단한다 라는 뜻에서 이러한 것들이 택천쾌괴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천하의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여 소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쾌괴가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천쾌괴의 괴사를 보면 쾌, 양우, 왕정, 부호, 유려, 고자읍이니 분리, 즉용이고 리유유왕이라고 했습니다. 쾌괴는 왕의 조정에서 드날리는 것이니 진실한 믿음으로 호령하여 위험이 남아있음을 알린다. 자신의 의구로부터 고하되 군사를 쓰는 대로 나아감은 이롭지 않으며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라고 한 것이죠. 택천쾌의 시대는 소인들이 쇠퇴하면서 군자의 도가 성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왕의 조정에서 군자의 도를 드러내놓고 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정에서 드날린다 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때라고 하더라도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극한 진실성, 정성으로 사람들에게 호령하여서 위험이 있음을, 위태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아직 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군자가 소인의 세력을 척결해 나갈 때는 반드시 자신의 선한 도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읍은 자신의 출신지이면서 자신이 맡아 다스리는 곳이고 주역에서는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읍으로부터 고한다 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되죠. 융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군대 혹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즉 융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쓰는 일 또는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전쟁에 나아감은 이롭지 않다라고 한 것은 지금 양들이 힘을 합쳐 하나인 음을 결단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력과 힘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양이 성대하지만 아직 맨 윗자리까지는 가지 못했고 음이 비록 미약하지만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인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군자의 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군자의 도로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강한 무력을 승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가 바로 택천쾌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택천쾌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택상어천, 쾌, 군자이, 시록급파, 거덕, 칙이. 상전에서 말했다. 연못이 하늘보다 하늘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쾌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복목을 베풀어 아래에 미치게 하고 덕을 유지하면서 금기를 법으로 만든다. 택천쾌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연못을 상징하는 택괴가 위에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번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물을 모아놓은 연못이 지극히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터지게 되는 상이 됩니다. 또한 아래에는 양효가 5개가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자라나서 위로 나아가려고 하고 음효 하나가 위에 남아있지만 물러나 사라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양들이 위로 올라가 하나 남은 음을 결단하고 제거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있고 소인이 사라지고 다하려는 때라고 할 수 있죠. 소성계의 성정으로 살펴보면 아래는 굳셈이 되고 위는 기뻐함이 됩니다. 열이라고 읽겠죠. 굳센 내면으로 결단하는 것이 되고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서 화합하는 것이 됩니다.
결단해서 화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택천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는 매우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는 매우 관대합니다. 소인배들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나쁘게 대하지는 않지만 악행을 용인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굳센 양들이 소인배로 하여금 악행을 오래도록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위에 남아있는 이 하나의 음이 기꺼이 물러날 것이고 큰 힘을 쓰지 않고도 한 번의 결단으로 양이 모두 가득한 중천건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천건괴는 군자들이 모든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힘을 합쳐 천하를 다스리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순임금이 사흉이라고 하는 4개의 흉악한 세력, 공공과 환두와 삼묘와 곤을 죽이거나 제거한 일, 주나라의 무왕이 동생들인 관숙, 채숙, 객숙의 삼감을 죽인 일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 그것이 택천쾌 시대에 해야 될 일이고 또한 현명한 인재를 많이 발탁해서 그런 인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 역시 소인을 결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인배들이 조정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소인을 결단하는 것이 되죠. 대상전에서 못이 하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못이 하늘에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그냥 있다고 하면 거기에 편안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하늘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안정되지 못하고 결국 터져서 무너진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택천쾌괴 때에 군자가 해야 할 일은 시록급파 거덕지키 라고 했습니다. 복록을 베풀어서 아래에 미치게 하고 덕을 유지하면서 금기를 법으로 만든다고 했죠. 연못은 물이 모여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늘 높은 곳,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터져나가는 쾌의 상이 됩니다. 군자가 못이 위에서 터져 아래로 물을 뿌리는 상을 관찰하고서 자신이 가진 것, 록을 베풀어 아래에 미치게 하니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할 때가 바로 택천쾌 시대입니다. 또한 터져서 무너지는 상을 보기 때문에 덕을 유지하면서 금기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덕을 유지한다, 덕에 거한다 라는 것은 덕을 편안히 여기면서 실천한다 라는 것이고 자신이 가진 역량과 인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칙이라고 할 때 이것은 법칙이면서 약속을 의미하고 금기의 기자는 막아서 방지하는 것이니 방지하고 금하는 것을
약속으로 만들어 세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막고 금하는 것이 있으면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게 되겠죠. 왕필은 칙기를 명기라고 보았습니다. 글자가 잘못 쓰였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금기, 막아서 방지하는 것을 밝혔다 라고 밝힌다 라고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보아도 사실 두 개의 뜻이 통합니다. 태천쾌의 시대에 군자는 못이 위에서 터져 아래에 물을 대주는 것을 보고 자신의 덕을 길러 좋은 정책을 베풀고 그 혜택이 아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고 금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군자의 도는 이처럼 사회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공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